오늘 시작은 그 MBTI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두리 씨가 해본 것 같다. 어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MBTI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왜 해보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무슨 그 일을 같이 할 때, 뭔가 성과를 좀 잘 내려고 그럴 때 나하고 똑같은 유형 사람은 가능하면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그걸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MBTI가 나랑 좀 다른 것 같으면, 같은데, 이 사람하고 하면은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뭘 만들어 가야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면 그거는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을 같이 하기에는 내가 없는 탤런트를 그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탤런트를 빌려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BTI를 측정해보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MBTI 내용 다 아시는 건데, 저는 E하고, 여기 E하고 I하고 있잖아요. 이거 E하고 I는 내가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는 건데, 여러분은 익스터널이에요, 인터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시작은 네트워킹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게 외향성이잖아요. 저는 51대 49로, 그러니까 반반으로 E하고 I가 저는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설문지를 쓰다 보면 E가 좀 많은 것 같고, 어떤 설문지를 쓰다 보면 또 I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E하고 I, 그 중에서 나는 외향성이 한 51%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실제로 이런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니까 다 E라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는 I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해서 여기서 제가 감각적이냐, 그 다음에 직관적이냐. 저는 저기에 보면 좀 직관에 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좀 직관에 가깝고,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판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감정적이지 않고요. 나름 논리적인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수련회에서 여기 저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먹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먹물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T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물어봤지만 여기 T를 갖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하고 인식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계획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계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이런 성향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절대로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뭘 좀 성과를 내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 만나셔야 돼요. 창의성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얘기를 할 때 창의성이 더 높아져요. 그거는 이미 이론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동물이라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자, 제가 요거는 MBTI 왜 조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김현주 박사님이 강의가 뒷부분에 가면 어떤 파트너랑 일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MBTI 말고도 다른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판단하는 기준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전번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컨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칠판에다 쓰는 거는 꼭 필기를 하시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할 건데, 정말 귀로 듣는 거는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거요 조금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비즈니스를 안 해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8주, 우리가 지금 이제 7주를 해야 되는데, 김현주 박사께서 이런 프랙티스를 가르쳐 드리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팀플레이 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써놓은 거고요. 오늘은 비즈니스 컨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컨셉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TA로 계시니까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즈니스 할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봐야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들은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밸류 프로포지션은 나인블락에 나오는 제일 가운데 있는 박스거든요.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밸류 프로포지션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건 이제 약간의 학술적인 용어로 그렇게 밸류 프로포즈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뭐 하세요? 라는 걸 했을 적에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짧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무슨 비즈니스 하세요? 라고 누가, 무슨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제가, 저 컨설팅 합니다. 뭐, 인큐베이션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요새는, 저 실장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실장사지? 그리고, 갸우뚱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면서요. 제가 그 마디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보석에는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보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을 드러나게 하는 실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거를 설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다 적어놓은 거는 투자자들이, 여기는 오늘은 이제 VC들이 없는데, 지금도 오늘 바쁘셔서 아직 안 오신 분 같은데, 스타트업을 하면은 제일 먼저 돈부터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돈부터 찾으러 가는데 돈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찾으러 가가지고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야 라는 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딱 1분에서 5분, 3분 사이에 투자자들한테는 스타트업 할 적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이거 느끼게, 괜찮은데? 저거 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끔 비즈니스 컨셉을 설명을 해야지, 저는요,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VC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위한 비즈니스 컨셉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셉 잡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컨셉은 누구한테 내가 무엇을 제공합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 컨셉이에요. 이따가 김현주 박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내가 팔겠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비즈니스 컨셉인데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VC가 궁금해하면 그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관심 있게 잡으려면 투자자가 괜찮겠는데? 저거 돈 되겠는데? 라는 컨셉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상식들이 있는데 비즈니스가 뭐냐고요. 비즈니스가.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저도 경영 공부한다고 나름 가방끈이 긴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안 찾아보다가 요새는 진짜 우리 챗GPT? 정말 대단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 다 해줘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저께 제가 친구 애가 결혼식이 있어서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요새는 보니까 주례할 때 주례사가 없고, 그러니까 해주시는 분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부 아버지가 성혼 선언문, 신랑 아버지가 또 덕담 해주는데, 제 친구 신랑 아버지가 올라오자마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까르르 한번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챗GPT가 무슨 말을 해도 좋다. 근데 짧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웃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웃기고 나더니 그 다음에 지 얘기를 갖다가 한 10분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요새는 정말 챗GPT가 잘 돼가지고 제가 비즈니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불안감이나 염려하는 상태라고 하는 이게 영어의 고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읽었을 때도 비즈니스 같아요. 저 읽을 줄은 모르는데 발음 기억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무슨 염려하는 상태를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을 만나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걸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여기서 다 유래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사전에서는 뭐라고 저기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서 판매하는 행위 하는 걸 비즈니스라고 한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업을 한다.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돈을 버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걸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거든요. 뭐 하세요? 그러면 저 사업합니다. 그러면 사업하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뭘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사업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유래가 됐는지, 사업한다는 게 뭔지는 알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스타트업들이요, 다 돈 구하러 다니거든요. 연구 제안서 써야 되죠. 투자자 만나야 되죠. 누구 만날 때 전부 돈 구하는 일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돈 구할 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사업 돈 되겠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처럼 이거 돈 되겠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 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이공계 출신들, 기술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들, 자기 기술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인큐베이션 코너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컨설팅을 제가 해주는데, 모 대학에서 저보고 와서 자기 세션에서 한 15명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좀 들어보고 좀 코치를 해달라고 제가 저한테 한 4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분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름 다 뭐 PhD고 뭐 한데 열심히 기술 설명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내가 다 끝난 다음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딱 5분 주어졌을 때 몇 분 하면 돼요? 그럼 딱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동안에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쫙 가질 수 있도록 그 3분은 그렇게만 써라. 절대로 안에 들어가는 IR 자료에 있는 거 설명하지 마라. 그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설명한다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비니 제가 쓰고 다니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흰머리 염색을 안 하려고 염색을 해다가 염색 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중간에 머리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쓴 것도 괜찮네.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오늘 우리 고 박사님 아주 그 드레스가 좋은데 예? 화사하게. 예, 화사하게 잘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 만날 때, 아까 보니까 저한테 외국인 누구 호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만날 적에는 나 오늘 뭐 입고 나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뭐 입지? 내가 누구 만나지? 그랬을 적에 신경 쓰는 것처럼 딱 3분, 5분은 다른 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내 이야기에 쏙 들어오게 만들까? 그거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거는 IR 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파트너 구하러 가잖아요. 파트너 구하러 갔는데 내 파트너는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주 의미 있는 거 하시네요. 근데 이 부분이 비었어. 이 부분이 내가 너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그랬을 적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게끔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야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시간 되면 같이 할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같이 하겠어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누가 들을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잘 준비하세요 하는 거고요. 이번 슬라이드 뭐냐면, 기업은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저게 한자로 까치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까치발 들고서 업은 뭔가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명추신 때 일본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영어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한자어로 기업이라는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기업이 뭐야? 이게 발할 기자 그래서 이게 뭔가를 까치발라서 뭔가 좀 우리가 뭘 해보려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조직의 모습,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스타트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몇 개 비즈니스라는 거, 사업한다는 거, 기업이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제가 3시니까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 밸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거 하는데, 이게 제가 책장사는 아닌데, 그것도 내가 쓴 책이면은 제가 쓴 책이면은 제가 열심히 책을 팔러 다닐 텐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들고 왔습니다. 이게 밸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 영어 원서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오래된 책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거를 사서 조금 읽다가 꼽아놨다가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야, 난 이 사람 정말 천재네.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언제 쓴 거냐면요. 시간도 꽤 됐어요. 이게 에드리언 슬라이워츠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1997년도에 번역해서 4세가 발행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지은이가, 이 에드리언 슬라이워츠키가 쓴 책이 디맨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 밸류가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가 옮겨가는 거를 자꾸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밸류가 옮겨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돈을 쓰는 곳을 뭔지를 알고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사람이 돈을 쓰지도 않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점포 차리고 있어봤자 사람들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거기 가서 점포를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 관심 가지고 지갑을 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어서. 근데 옛날 이야기가 써 있어요. 97년도에 나왔으니까 옛날 얘기 써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글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타겟이 있는데 가운데 절대로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가운데에서 플레이어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거 쫓아가야지 하고 달려들지 마라. 변방에 있는데 걔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밸류가 일로 흐른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얻다가 써먹었는데, GM 있잖아요. 포드 있잖아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를 여기다 놓고 비교해보면 테슬라는 저기 변방에 있었어요. 전기자동차 만드는 거. 그렇다고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컨셉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기자동차가 있었다가 안 됐어요. 내연기관이 잘 되는 바람에. 근데 전기자동차를 다시 일론 머스크가 들고 나왔는데, 그때는 맨 변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밸류 마이그레이션, 이게 가치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전기차로 간 거예요. 전기차 타고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3만원? 4만원? 전기값 그거밖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밸류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가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서 비즈니스 컨셉을 정해야지 투자자가 관심 있지, 투자자가 관심이 없는데 이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하면은 안 됩니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배달의 민족,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먹으면서 저는 그 김봉진 사장도 몇 번 만났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을 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 거라고는 정말 일도 상상 안 했어요. 정말 상상 못 했는데 4조 5천억인가에 팔렸거든요. 나는 진짜 놀래가지고, 야, 저런 거를, 저 시스템을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있었어요, 저거? 없었어요. 새로운 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동해서 생긴 거예요. 그 흐름을 잘 읽고, 더 대단한 거는 김봉진 사장이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가 팔아버린다는 거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